해외에 못 가는 대신 우리가 갔던 곳이 바로 제주도. 네. 제주도 좀 많이 갔잖아요. 요즘도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대체지로 아주 대표적인 곳인데 한때 여기가 코로나 시기나 그 이전에는 난리가 났었죠. 네. 코로나 특히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나가실 수가 가니까. 없으니까 최대한 갈 수 있는 한국에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 곳이 제주도고요. 그다음에 골프장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시려고 했으나 골프장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일단은 뭐 예약을 뭐 몇 달 동안 뭐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웃돈을 주더라도 예약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제주의 골프장은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수 칠 때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점을 찍었던 게 묘하게도 코로나 시기.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제주로 몰려갔죠. 그래가지고 당시에만 2021년도 당시 팬데믹 당시에만 289만 명이 제주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지금 300만 명인데 그분들이 다 갔다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없고 숙박도 네. 없고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데 2022년도에 282만 명, 23년도에 241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급기야 234만 명으로 내려앉았고요. 많이 줄었네. 올해 있죠, 올해. 네. 올해 1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골프 내장객 수가 33만 명에 그쳤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33만 가지고 우리 4분기니까 곱하기 4해서 추산을 하잖아요. 네. 추산을 해보면 150만 명도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거의 반 정도 가까이. 그렇죠. 반 정도가 급감했다. 제주도 내 골프장 내장객이 줄어든 이유가 뭐 비용 때문은 아닐 거고, 김 이사님은 여행업계 계시니까 어떻게?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나 뭐 해외여행을 가시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가성비 같습니다. 가성비. 예, 일단은 호텔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훨씬 더 비싼 그런 환경이다 보니 일단은 골퍼들 입장에서는 약간 돈 쓰는 재미 내지는 예, 일단은 내가 한번 돈을 모아서 친구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는데 뭔가 만족도 이제 그런 쪽에서 제주도로 가시는 것보다는 해외로 가시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뭐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만족도 조사 보면 물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주도 여행 때 불만족 사항이라고 표가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61.2%가 찍었던 게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뭐 백캐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물가가 비싸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니까 32.3%는 불만족이나 불편했던 게 없다. 뭐 3분의 1 정도는 괜찮다는데 나머지는 거의가 물가 얘기를. 물가 이야기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네. 그럼요. 저도 해외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주도에 1박 정도 가시면은 그래도 좀 뭐 부담이 좀 덜한데 한 3, 4박 정도 하신다고 쳤을 때는 그 비용 갭 자체가 해외에 나오시는 거랑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해외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그렇죠. 가는 것도 예, 예. 제주 대신 아예 가자가 네.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제주가 이걸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뭐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 초에도 맨날 축제 앞두고 나왔던 게 순대바가지 25,000원에 6조각이 뭐냐. 그다음에 도지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갈치바가지. 그러니까 식음에 어디선가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게 항상 문제가 돼서 항상 불편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죠. 물론 모두가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터져 나오는 그런 누수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몇몇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행업계 계신 분 입장에서 제주도의 골프장들이나 제주도의 골프 여행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가성비를 다시 되찾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필요한 거는 기타 부대 비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식사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좀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제주도가 더 낫다 하는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꼭
그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꼭 시스템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주중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비수기 때 한 번씩 이렇게 결정을 하셔갖고 조금 골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은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기자가 보시기에는 저는 back to the basic.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우연히 잘 된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네 서비스가 좋아서 잘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클럽하우스 시청률 잘 나오면 백이환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너무 진행을 잘했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이 도와준 거고 주변의 시장이 만들어준 그런 영광이었는데 거기에 도취돼서 계속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서비스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지만 특별하다는 생각 말고 맞아요. 특별을 좀 빼자. 제주 평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라. 맞아요. 네. 좋은 말이네 이거. 좋은 말이네 이거는. 골프하고 관광의 비율 같은 것도 어느 게 좀 인기 있는지 이게 나온 게 있나요? 또? 예전에는 골프텔 아까 말씀드린 골프텔을 가셔갖고 그냥 골프만 치시고 그 다음에 귀국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40대나 30대 골퍼들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는 골프를 치시고 낮부터는 관광을 즐기시는 거죠. 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셔도 되고 밖에 나가셔서 뭐 다른 관광을 즐기셔도 되고 특히 밤 늦게까지 술을 한잔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즐기실 거리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골프 실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지난번에 어떤 해설위원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가자고 그랬더니 중국의 어디 남쪽에 갔는데 한참을 갔는데 그 안엔 골프장하고 숙소만 있는 거예요. 딱 그거만. 네. 닷새 동안 밥 먹고 골프 치고 밥 먹고 골프 치고. 근데 실력이 늘긴 근데 늘어요. 한국 갔다가 한 달 있으면 다 이제 없어지는 게 문제이긴 하다. 골프 여행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오면서 진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 상품들이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여행 테마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웰리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웰빙, 피트니스 뭐 이런 거, 해피니스 뭐 이런 헬스와 관련된 것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게 애프터 골프 있죠. 그러니까 뭐 관광을 즐기거나 골프 이후에 그런 여행지인데 이게 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 여행 선호 지역 있죠. 그거랑 골프 선호 지역이 점차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표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외 골프 여행지 순위를 조사한 게 나왔는데 1위가 베트남 다낭이 나왔고 필리핀 클럽 저기는 이제 해외 골프 좋아하는 분은 한 번씩은 다 가봤던 네. 그럼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 분들도 가봤죠, 베스트 다. 여행지 중에 네. 저렇게 꼽혀요. 그래서 저런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다낭 같은 경우는 14.33%가 갔다 그러는데 겨울 시즌 있죠. 다낭에 겨울 시즌 가면 80%가 한국인 분들. 그린에서 오케이 소리 나고. 그리고 저기는 골프를 안 하는 분들도 갈 수 있고 그럼요. 네, 같이. 클락은 골퍼들에겐 유명한 네. 곳이기도 하고. 저런 곳들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갖고 그럼요. 네. 아버지는 나가서 라운드 즐기시고 또 애들은 같이 관광 다니고 놀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를 주로 이제 말씀해 네. 주시는데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곳 중에서 골프하고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우리 또 신익수 기자가 좀 추천을 해주신다. 가까운 유럽권 유럽. 티르키예라 부르는 지역 있죠. 터키 옛날 터키. 형제의 나라. 네, 티르키예. 거기 가시면 골프로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안탈리아라고. 그리스 바로 옆쪽. 네. 골캉스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골프 호캉스. 호텔에서 그런 느낌.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낼 수 있는데 보통은 갈 때 터키 항공 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코노미상 말고요. 네. 비즈니스 퍼스트는 플라잉 셰프님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직접 요리도 해주시는데 그 빵 있죠. 빵도 네. 티르키에서 가장 오래된 12,000년 전에 그 품종 밀품종으로 만든 빵 뭐 이래가지고 요리도 되게 맛있게 해주시고요. 일단 필드에서 라운드 하는 거는 뭐 물론 뭐 명품 코스니까. 그래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아까 그 그리스 옆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에 고대 뭐 아테네 뭐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 시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동네로 해가지고 돌면서 고대 문화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 그다음 뭐 황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셋을 봤던 그 일몰의 현장에서 같이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들어야 되겠네. 적금 들어야죠. 요거는 가격이 한 1,500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이다. 동남아에서 한 1년을 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래도 기꺼이 쓰고 한 번은 가보면 뭐 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현존하는 골프 해외 투어 가운데서 야, 최고의 상품 이야. 프리미어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PGA 대회 코스만 가지고 만든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 예, 오. 거기는 이제 프로암대가 열려갖고 뭐 연예인과 대회 골퍼가 프로 골퍼가 같이 라운드를 즐기면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죠. 특히 파3 절벽에 있는 파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코스인데 거기가 포함된 상품 같은 경우는 1인당 1,5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또 골프의 발상지죠.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 세인트 앤드류. 예, 더 오픈, 디 오픈이 열리는 뭐 그런 장소들 포함한 세계 100대 코스를 6곳을 돌면서 라운드를 즐기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450만 원. 근데 이게 비행기 표가 포함이 안 된 따로 얘기해. 예. 어. 그러니까 야. 만약에 비즈니스 클래스로 뭐 왕복 항공권, 이 식사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 그럼 가서 또 식사도 따로 내셔야 따로 되고, 예. 그렇게 다 따지면은 뭐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찐 골퍼 입장에서는 뭐 더라도 들여서 한번 가고 싶은 분들은 계실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 남자 여자 대회하면 일요일에 마지막 라운드 보면서 그 회원들이 그 다음 날까지 좀 그대로 놔둬라. 치우지 말고 한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이런 분들 예. 계시거든요. 최근 또 요즘 보니까 뜨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인데 그게 있어요. 또 이게 모멘텀이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그거 있잖아요. 무비자. 아,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 비자 가격이 6만 원, 7만 원 정도 하는데 팀 4명이니까 우리 64, 24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통계치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56% 정도 증가한 걸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인데 중국만 오히려 유독 튀면서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골프장이 특히 한국인 골퍼들의 전용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굉장히 저도 고무적인데 일본이 대표적이죠. 중국하고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에는 현지 골프장들에서 한국어 전용 팜플렛도 만들고 안내문을 이렇게 온라인에도 게재를 해주고 한국어 쓰는 한국인 직원을 상주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세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쿄 인근에서 한 100분 정도 가면은 나오는 이바라키 들어봤어요. 예, 거기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있는 한 골프 클럽은 한국인 분들이 보통 한 달에 500에서 600분이 가거든요. 많이 와요. 근데 출발지가 보통 충북에 있는 청주, 전 세계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이게 주 3회예요.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오히려 야 이거 그냥 아예 우리 전 세계 말고 진짜 상용으로 그냥 가자. 매일 출발하는 곳 해달라고 이렇게 한국에다가 건의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골퍼 입장에서는 좋고 이런 부분은 여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행사 입장에서는 더 환영할 일이죠.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훨씬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경쟁이 심해질 뭐 부작용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이 커지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출이라든지 예,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는 또 이걸 또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국내 골프장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비용을 좀 내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서비스를 더 해준다든지 오히려 좋은 수도 쪽으로.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일본이 해외 골프 특히 우리나라 골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전 세계를 취향하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자국 내 골프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 사실 올해 벌써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 대지진설도 돌았지만 진짜 정말 심각하게 도는 게 일본 내에서는 골프장 대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사실은 골프 버블이 80년대인데 이후에 버블이 꺼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반에만 1,500만 명 정도 인구를 봤는데 지금은 500만 명까지 줄면서 이게 30% 골프장들이 망했거든요. 나이가 드시니까 또 그 당시 왕성했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진짜 정말 60, 70들인데 골프 하기는 또 차 몰고 가기도 힘든 분들. 그러니까 올해 다시금 2025년도 골프장 대란설이 도는데 요거를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분들이 메워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일본이 저렇게 서비스를 열심히 또 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 여행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먼저 내가 인생 첫 해외 골프 여행을 준비한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부터 좀 알려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캐디 팁 부분이 약간 있는데 캐디 P라는 게 있고 캐디 팁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캐디 P를 냈으니까 나는 팁을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뭐 호텔에서 주는 매너 팁으로 생각하셔갖고 1달러, 2달러 정도만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충분히 1인당 10불에서 20불 정도 충분한 캐디 팁은 주셔야 된다. 그거 때문에 가끔 가다 캐디 팁을 안 주셔갖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캐디피를 냈더라도 예. 우리 돈으로 평균 한 2만 원 정도는 네. 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예, 거구나. 예. 아. 왜냐하면 캐디들은 그 캐디 P에서 그거를 자기가 100%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또 골프장이랑 나눠갖고 그중에 일부만 자기 수익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팁이 좀 있어야지 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기본적으로 좀 네, 네. 또 너무 많이 줘서 물을 흐린다 이런 얘기.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예. 좀 그럼 거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적당한 가격을 좀. 보통은 캐디 P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정도 금액을 주시면 가장 맞는 캐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짐 싸고 그 어떤 분이 전 얘기를 들었는데 해외 그 골프백 붙이는 방법을 모르시는 예. 분도 계시고 근데 짐 싸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골프공 많이 잃어버리실까봐 골프공을 막 50개, 100개씩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안심이 돼요. 예, 근데, 맞아. 그거 자체도 무게가 엄청 나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대신에 뭐 동남아 오시면은 거기 중고볼이라든지 로스트볼을 중간중간에 그늘집에서도 팔고 있으니까요. 굳이 그거를 볼을 막 많이 사갖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스트레스가 공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가기 전부터. 많아야 안심이 돼요. 맞아. 무게 같은 거는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이거 뭐 방법 없나 이거. 제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디 여행 있습니까? 전문 기자인데 저 공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요거를 공식화해서 외우기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되는데 1113. 1113. 이게 여성분들은요 11kg 정도 돼요. 11. 그다음에 남성분들 골프백은 13, 13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15kg까지거든요.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11kg가 내가 들어있다 이러면 한 4kg 정도는 여유가 있구나. 볼 넣고 신발도 옷 넣고, 넣어보고 옷 넣고, 이렇게 신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남자분들은 13이니까 13. 2kg밖에 여유가 없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대형 항공기 있죠. 우리나라 국적기 두 개가 합쳐졌죠. 근데 요거는 23kg. 23kg니까 그리고 심지어 두 개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골프백뿐만이 아니라 캐디 요 옆에 그 가방 있죠. 이런 거까지 같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개까지도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공식 외워두고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